우선 작가의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 중인 작품 사진들을 쭉 나열해놓고 보면서 과연 작업들에서 어떤 공통된 맥락을 가지고 작업에 임하는지 위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작품관을 가지고 작업을 이끌어 나가는지 대충 알 수 있었는데, 먼저 작품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작품에서 중요시되는 것 같은 키워드들을 4개 정도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야기, 즉 내러티브인데요. 계속해서 크던 작던 내러티브들을 작품 속에 담으려고 합니다. 작업의 원천이 되는 것들도 대부분 이야기들에서 가져오게 되는데, 어떤 가상의 인물의 이야기 혹은 자전적인 이야기나 소설 등의 텍스트 매체, 그리고 신화와 전래동화 같은 알레고리에서도 그 모티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 작가가 작업 중인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인이 아닌 일상적인 타인 그리고 도시라는 환경 자체가 이야기가 되어 시작되는 작업입니다. 또 어떤 가상의 인물을 상정하여 내러티브를 이끌어가게 하는 작업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작업은 기존에 존재하는 알레고리인 아틀라스 신화의 이야기를 조금 비틀어서 그로부터 출발하게 되는 작업입니다. 작가가 내러티브를 전달하는 방식은 다양한데요. 대부분 작업에서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해서 내러티브들을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진행한 주포모노라는 프로젝트를 보시면 사실이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표현하기 위해 가장 사실적인 것들을 전시한다고 여겨지는 박물관의 어법을 그대로 차용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가장 가깝지만 또 실제로는 볼 일이 거의 없는 인간의 뼈를 통해 내러티브 구조를 생성하는데요. 마치 고생물학자들이 화석을 조립하면서 그것의 상업성을 위해 어떤 스토리들을 붙여나가듯이 인간의 뼈가 사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조립되면서 내러티브들을 얻게 됩니다. 이 작업에서는 박물관에서 사용되는 텍스트적인 설명, 영상, 사진, 실제 화석의 복제본 등 다양한 매체들을 사용하여 그 내러티브가 사실처럼 느껴질 수 있는 허구의 공간을 창조한 작업입니다. 두 번째는 의미부여와 해석인데요. 작가는 시각예술 분야에서의 의미부여에 대해 크게 고민하고 관람객들이 그것을 수용하는 시스템에 대해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다양한 매체를 쓰면서 매체 간의 의미 전달 능력이나 정확도에서 차이가 생기고, 어떤 매체들은 수용자의 맥락에 따라 크게 왜곡이 일어난다는 점에 주목하는데요. 거기로부터 작가는 매력을 느낍니다. 작가는 왜곡이 많은 전달 방식인 시각예술에서 수용자의 의미부여가 곧 작품을 완성시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작가가 진행 중인 이 작업들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오브제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오브제들이 왜 등장하느냐에 대한 어떤 친절한 힌트가 없기 때문에 수용자는 그 의미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하지만 오브제들 간의 유기성이 아예 뜬금없는 것은 아니기에 적절한 선에서 그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해석하기로는 흔히 사용되는 발매트를 따라 그린 페인팅이 들어간 액자와 왜곡된 이미지의 소파를 통해 어떤 가정이라는 개념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전혀 동떨어진 어떤 사물을 의도적으로 배치하면서 혼란을 주는 맥커핀적인 방법은 사용되고 있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어떤 있어 보이는 것 같이 보이기 위해 의미부여가 잘 맞는 오브제를 아무거나 가져다 쓰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작가가 이 방법을 해결해보려 한 시도를 2022년에 진행한 락스타가 되고 싶다라는 작업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의 경우 락스타와 같은 영향력에 대한 욕망, 그리고 사회 구조가 그 욕망을 생산해내고 주입하는 것에 대한 고민에 대해 진행한 작업인데요. 작가는 그 형식으로 무대장치와 같은 형식을 차용합니다. 작업에서 작가는 일단 자신의 자전적인 캐릭터인 가상의 인물 A를 상정하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작가는 작가만의 어떤 스토리가 있고, 그 스토리를 진행하는 것은 결국 A입니다. 그리고 A가 활동하는 혹은 연극하는 무대가 시각적으로 관객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관객은 A를 볼 순 없습니다. A는 가상의 인물이고 실존하지 않는 관념적인 존재로서 그냥 작가가 자신의 내러티브를 이끌어가는데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역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관객들은 그냥 무대장치들만을 보면서 여기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겠구나 정도의 상황을 유추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사용된 오브제들을 보게 되면 십자가와 예수 같은 종교적 도상, 얼굴 부분이 지워진 가족 사진의 페인팅, 락스타 포스터와 오래된 브라운관 TV, 묘비와 사람 손 등의 다양한 오브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어떤 사람의 삶을 상징하는 물건 같기도 하고 무대장치의 특성 때문에 그냥 배치된 소품들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 주어진 문장 형태의 짧은 제목들만을 통해서 그 오브제들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유추하는 것은 관객의 몫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작가가 기존에 전달하고자 했던 내러티브의 왜곡이 일어나고 관객들은 각기 다른 내러티브들을 가지게 됩니다. 무대장치는 그저 내러티브의 흔적으로만 남아있고 어떤 직접적인 단서들을 제공하진 않지만 이를 통해 작품 밖에서의 또 다른 해석이 생기는 부분들을 작가는 지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동선인데요. 이전 작품 활동들을 보게 되면 사실 개별적으로 떨어뜨려서 존재하는 작업을 찾기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작업들 하나하나에 개별적인 이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결국 모두 모여서 그룹으로 묶여 하나의 전시를 이루게 되는데요. 이는 마치 음악에서 개별적인 곡보다 앨범 단위의 작업을 들으면서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려는 시도들과 유사한 태도를 취합니다. 가령 락스타가 되고 싶다라는 작업은 크게 4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무대장치의 형식에서 앞과 뒤가 명확하다는 점을 이용해 관객에게 어떤 동선의 방향성을 간접적으로 제시합니다. 그렇게 앞에서 뒤로 또 문을 통해 들어가고 나가는 과정을 통해 어떤 의도를 가진 동선으로 전체 전시를 감상하게 됩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돌아가고 작동하는 부분이 반복되면서 그 반복의 시간성을 그대로 동선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됩니다. 작품들이 묶여서 하나의 내러티브를 가지게 되는 것이 작업에서 중요시하게 여겨지는 부분이므로 이 동선을 짜서 배치하는 것이 작가의 작업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달이라는 작업 같은 경우 직접적인 무대장치 같은 요소들은 배제됐지만 이 공간의 특성이었던 긴 복도형 공간이라는 점과 빛의 조도를 전시장 입구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갈수록 어둡게 하면서 최종적으로 영사되는 화면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형성했습니다. 이 또한 한 방향으로밖에 갈 수 없는 동선을 강제하면서 먼저 앞쪽에서 좌대와 흔들거리는 오브제들을 아무 맥락 없이 보게 하고 그 뒤에 이 좌대가 크로마키로 또 흔들리는 오브제가 가구 다리로 변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이렇게 3가지 키워드로 살펴본 작품관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